근데 저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부산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부산이 원래 컷오프 하겠다고 했다가 경선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기준이 있나?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뭐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차라리 경선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박형준 컷오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단순 공천 하겠다 했다가 아니에요. 그럼 경선을 합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휘둘리는 것. 그래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어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갈등들이 기준을 두고 그 기준 안에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거라면 저는 충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지금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은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깨갱하고 물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그러면 기준이 결국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기준이 없는 가운데 어떤 내부에서의 갈등들이 과연 그럼 유익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공천에서 현역 증진 의원을 컷오프하고 초선 의원 중심으로 공천하자 이렇게 혁신 공천을 하자 이렇게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제 컷오프가 됐고요. 부산시장 공천 관련해서도 박형준 부산시장을 컷오프하고 주진우 의원으로 단수 공천 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컷오프는 철회가 됐고요.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떠밀려가지고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은 혁신, 쇄신이란 단어를 꺼내셨고 그리고 기득권 중심의 그런 공천, 뭐 그런 정치를 타파하겠다라고 처음에 슬로건을 내것이고 그래서 뭐 중진이라든지 아니면 현역에 대해서 좀 페널티를 가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지만 공천의 가장 중요한 룰은 이기는 공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역이나 중진을 컷오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선 김영환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법 리스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별로 이 당 지지율과 개인의 이 지지율을 봤을 때 당 지지율보다 좀 이제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부산시장 공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공관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론을 우리가 먼저 취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후보,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에게도 좋을 게 없다라는 판단이 이제 회의하면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은 뭐 다윗과 골리앗처럼 구도를 만들어서 골리앗이 이긴다 해도 저런 뭐랄까 사실 우리 당에서 최강 공격수고 참 인기 많은 의원인데 그분을 꺾고 결국에는 재공천을 받는다라고 하면 역시 박형준이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이겼다 그러면은 파란이 이는 거고 이분의 서사가 이제는 본선에 가서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관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취합을 한 다음에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기는 공천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쇄신을 하겠다라는 방향에서는 조금 바뀌는 것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을 바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정당의 역할은 사실은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쇄신, 그다음에 기득권 정치 타파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컷오프하거나 아니면 단수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경선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고 이기는 공천으로 가기 위한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공천을 하는 이유는 어떤 후보가 나갔을 때 이곳에서 더 민심을 잘 읽고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그 곳에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들도 다 사실 볼 거기 때문에 같이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뭐 컷오프를 하겠다 뭐 그게 과연 정말 이기는 공천을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은 본인의 뭐 어떤 권력이든 본인의 뜻에 맞게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사실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한 이렇게
그 뭐지 절차적인 정당성을 잘 가져갔었어야 됐지 않나 뭐 이런 아쉬움이 있는 사실 거죠. 오랜만에 우리 김영임 부원장님하고 제가 의견이 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몇 주간 계속 달랐어요. 어디까지 달랐어요? 지금 사실 그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님이 약간 본인이 심판인데 자꾸 선수로 뛰시려는 모습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으로서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모두가 납득은 할 수 없더라도 본인이 정해놓은 그 기준대로는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공천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본선에 나가는 게 중요한 선거인데,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치면은 그 시험이 진짜 중요한 예비 시험을 지금 너무 길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비 시험 치다 힘 빠진 네, 거야.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자꾸 자기도 얼굴 자꾸 들이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본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본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모의고사만 열심히 치다 보면 이게 과연 이게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명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였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대구시장 출마 선언하신 분의 면면을 보면 김한구, 이재만, 이진숙, 유영하, 윤재욱, 주호영, 최은석, 추경호, 홍석준 이 사람들 지금 줄 서서 여기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지도는 있고 워낙에 지역 닦아놓은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나가서 경선하면은 이준숙을 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거든. 신예를 밀고 싶은데 이 뭐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차원에서는 뭔가 본인들 기준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안 듣기 뻔하니까 여기만 그냥 전략공천이나 단수로 가면 말이 나오니까 다른 데를 이제 평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진우 의원님은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도전하면서 한번 체급 딱 키우고 만약에 안 돼도 본인은 그냥 배치 달고 국회에 있으면 되고 박경준 시장 나가가지고 현역 프리미엄 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면 더 감사한 일이고 나중에 이분이 재선하셨을 때 그 다음에 도전해도 이 사람은 충분히 젊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니까 자기 한번 던지고 그냥 도전하겠다 의사표력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중간 레벨업 단계 없이 그냥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황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경준 시장은 좀 불쾌한 거죠. 왜 무슨 짓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시기는 저는 울산에 있습니다만 울산도 국힘의 단수 지금 현역 단체장이 단수로 공천이 돼버렸어요. 네. 맞는 게 그분에게 도전하는 국힘의 그 주자가 그 전에 3선을 했던 시장 출신이 한번 붙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경쟁력 차원에서 지금 현역에 한번 초선 단체장 출신 이 사람을 꺾을 수 있는 다른 후보가 여타 없는데 혹시 이걸 경쟁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뭐 그런 의구심이 있었으면은 아마 여기도 조금 다르게 했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패턴을 가져가는 차원에서 부산도 본 것인데 부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경선으로 가는 게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겠다. 오히려 예측이 그렇죠. 되네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구도 지금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진숙을 아예 낙점해 놓고 판을 깔았다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얼토당토하는 소리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럼 나도 경선을 그냥 하겠다. 어떠한 방식도 난 다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뭐 그러면은 이제 경선 안 해도 됐지만 경선까지 하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승리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서사가 더 이제 입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왜 룰을 바꾸냐라고 하면 뭐 정당사가 그런데요. 뭐 계속 뭐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어요. 전 총선 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바뀌는데 문제는 그렇게 바뀌어서 이게 일단은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무관심이거든요. 욕을 하건 응원을 하건 여론이 집중이 되는 건 사실 전 좋은 거라고 봐요. 이것도 정신승리라고 하시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은 진짜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이 경선을 통과한 우리 후보들은 산고 끝에 나온 우리 후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더 나아질 거다라고 희망을 갖고 있어요. 산통 심하게 하시는데 아우, 너무 심한데. 네, 과다 출혈입니다. 네.